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진행을 맡은 문재용입니다. 오늘은 성진초등학교 학교 명칭 변경과 2016년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과 한국 교류 협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진초등학교 유영환 교감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6년 3월 1일자로 백일초등학교에서 성진초등학교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이 변경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인사였던 김백일의 이름을 교육기관의 이름, 그것도 초등학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이름을 성진의 뜻을 이은 성진초등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성진초등학교의 학교 이름 변경을 즈음하여 우리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역사 바로 세우는 교육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백일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성진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규진 보도 상국장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칭은 김백일의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 추진된 일이었는데요. 네. 백일초는 6.25 당시 활약했던 김백일 육군 제1군단장의 이름에서 따온 교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백일이 일제 강점기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전력 등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죠. 네. 이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친일 반민족 인사의 이름을 교육기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14년 11월 28일 학교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학교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진으로 명칭이 변경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명 개명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교명 개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네. 성진, 백범, 독립 등의 교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중 강주 항일학생운동 단체 학생들이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결성해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했던 성진에서 이름을 딴 성진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게 탄생된 이름이군요. 네. 네, 새학기 첫날인 3월 1일에는 성진초등학교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기념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일 성진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진초등학교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학교 명칭 변경일을 기념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보고, 교명 제막 행사, 학교장 인사와 내빈 축사, 교기 공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윤기진 보도 상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지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 성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2016년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주석 보도 이국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한국과 브라질은 교류 협력과 올 8월에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만찬까지 국회 문화위원장인 박주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사절단이라고 하면 누가 방문을 하였나요? 브라질에서 방한한 파티마 아우로 장관, 브라질 노라이마 주 대협력부와 파울로 바스토스 브라질 체육보건부 장관과 한국인으로 30년 동안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전개, 교계 등 각계에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설영근 박사 등 7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나라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며 문화, 체육, 경제, 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과 올 8월 올림픽이 개최되는 상파울루에서 한국과 브라질 문화선교협의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브라질 그 논의된 구체적인 교류 협력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호라이마주를 통해서 한국과 브라질 간에 연결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4가지가 있는데요. 농업과 병원, 전자화, 그리고 신도시 건설, 풍력발전소 건설, 이 4가지가 우선 중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미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라질의 호라이마주는 어떤 곳이며 그리고 또 두 나라 상호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호라이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최적된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토지는 광활한 반면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약 50만 정도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그만큼 농업을 위한 농토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네, 땅이 굉장히 넓은 곳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풍부한 일조량 덕에 곡식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한국은 호라이마주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네. 호라이마주에서는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두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8월에 개최되는 브라질 올림픽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88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와 오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나라가 교류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김주석 보도 이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